적정 지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네. 제 개인적으로는 30%에서 네. 55% 정도 됩니다. 아, 그 정도가 적정하다. 네. 네. 물론 이것보다 많아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한 이 정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영위해야 가더라.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인성을 봐야 됩니다. 아, 인성. 네. 최대 주주의 인성이 왜 중요할까요? 인성이 그냥 돈만 잘 벌면 되지 않을까요? 돈만 잘 벌면 아니, 영화 있잖아요. 그 네. 아이언맨 보면 네. 솔직히 아이언맨 그 주인공이 그렇게 인성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 계속 그쵸. 놀기만 하고. 네. 그래도 아이언맨 주인공이 뭐 사람을 갖다가 때려 패거나 뭐 죄 없는 사람을 때려 파거나 갑자기 누구한테 뭐 얼굴에 음식 던지면서 갑질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인성은 첫 번째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 사회적 무리. 네. 우리가 지금 보통 그 회사 설립자 분들은 네. 그런 창업주들은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 재벌 2, 3세들 때문에 뭐 말 많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 일반인을 갖다가 뭐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뭐 경찰에 잡혀가거나 그냥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네. 그게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게. 네. 뭐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네. 이런 사람이 있는 회사, 난 그 회사 물건 안 사 하면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할 수도 있죠. 물품도 안 사고.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물건 안 사는 운동을? 뭐라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이제 뭐 이제 옆 나라, 네. 일본 같은 경우 물건 안 샀죠. 일본 네, 물건.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뭐 이런 기업의 제품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횡령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횡령. 네. 저 이제 이거는 이제 회사 돈을 쓰는 거죠? 네, 회사 돈을 갖다가 네. 자신의 이제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은가 봐요. 네, 그래도 1년에 그래도 한두 건씩은 꼭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네. 최대 규모의 횡령 사태가 있었어요. 뭐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들어봤어요. 네. 거기 이제 직원이 네. 3천억대 횡령 사건을 일으켰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오피셜로 나온 거 아닙니다. 이건 제 내피셜인데, 네. 일개 직원 하나가 네. 3천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네. 그렇게 마음대로 빼돌릴 수 있었을까? 라는 의심이 있고요. 과거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는 횡령 이력이 있습니다. 횡령 배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력이 있었어요. 최대 주주에게. 근데 그 회사에서 또 직원이 횡령 사건을 터트린 거죠. 근데 그 직원이 과연 아무 지시도 없이 자신의 독단으로 그렇게 큰 돈을 갖다 횡령했을까라고 하면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요 얘기는 나중에 한번 네. 더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따로 이거를 이제 네. 분리해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횡령 사건이 터지면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거니까 네네네. 그럼 회사의 실적이나 그런 회사 현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회사의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네. 그러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겠죠. 네. 그리고 횡령이 터지면 이거는 상장 폐지 사유가 돼요. 그 정도까지 문제가 되나요? 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면 바로 회사의 주식은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횡령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서 인성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바로 그냥 휴지 조각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증자인데, 증자 중에서도 증자가 뭐죠? 이제 유상증자. 증자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추가로 발행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대현님 회사가 주식이 100개가 있었어요. 네. 100주가 있었는데 이 100주당 가치가 이제 10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주가 곱하기 주식수는 주식수 곱하기 주가는 이게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시가총액인데 그러면 이 시가총액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1,000원이 되는데 만약에 그럼 주식수를 갖다가 2배로 늘려요. 200주. 네, 200주가 돼요. 네.
그런데 시가총액은 주식을 늘린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주식 곱하기 주가가 시가총액이라 했잖아요. 네. 그럼 아까 1,000원을 갖다가 유지하려면 이 주가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5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5원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럼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10원짜리 주식 들고 있었는데 네. 유상증자를 한대. 증자를 해가지고 주가가 5원이 되어버렸어. 네. 그럼 나는 갑자기 앉아서 50%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자가 이제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들으면서 제가 그런 건데 뭐 증자 이런 건 저는 좀 이해가 됐는데 네. 이게 일단은 주식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주가 곱하기 뭐 주식 수라고 했는데 네. 이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가격인 건가요? 그 회사의 네. 가치인 거죠. 가치. 네. 이 회사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이에요. 우리가 시가총액 몇백억 회사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시장에서 이제 인정받는 가치인 거고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그게 그 실시간으로 주가에 변합니다. 따라서. 네, 주가에 따라서 시가총액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세 번째 증자를 할 경우에는 네,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증자를 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주식에서는 네.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살펴봐야 돼요. 아, 하나의 그냥 요소다. 네. 살펴봐야 돼. 네. 사실 증자도 제가 이렇게 이제 증자라고만 했지, 네. 그 증자 안에서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고, 그 유상증자 안에서도 또 주주 배정 증자냐, 삼자 배정 증자냐, 주주 우선 뭐 이런 식의 또 종류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이런 증자하는 행위 자체가 네. 사실 그 대출 대신 돈을 땡길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인데 단순히 회사가 돈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런 증자를 하느냐, 네. 아니면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 증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최대 주주 인성이 문제가 있으면 회사 돈을 갖다가 횡령하는 거는 이제 이건 대놓고 범죄 행위니까 네. 못 하는데 이 증자는 또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그렇죠. 돈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합법적으로 사욕을 위해 쓸 수도 있는데 사리사욕으로 쓸 수도 있고 이제 뭐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회사 이제 인성에 문제가 없대. 실력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 경영을 너무 못해. 그래갖고 회사 돈은 못 버는데 직원들 월급은 계속 줘야 돼. 근데 이제 줄 돈이 없네. 이럴 때 이제 증자해가지고 주주로부터 주식을 더 줘버리고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시 또 뭐 빚도 갚고 월급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는 그 증자하는 목적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증자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제가 말한 그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증자는 나중에 한 번 더 풀어야겠네요. 네, 따로 풀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인성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요것들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죠?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